남자들도 잘 모르는 남자의 행동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걸음걸이를 보시면 됩니다. 남녀가 같이 걸을 때 신장의 차이도 있고 어떤 신발인지에 따라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죠. 남자가 걸음이 빨라서 먼저 간다고 해서 여자분에게 마음이 없거나 나쁜 남자는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로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여자분의 보폭을 맞춰주는 남자와 아닌 남자는 그 여자분에 대한 관심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남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합니다. 여자분과 밥을 먹을 때도 남자분이 먼저 다 먹고 여자분이 오히려 쫓기듯 밥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여자분이 휴대폰이나 여러 물건을 가방에 넣고 정리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일어나서 가거나 그냥 계산을 하러 가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걸음걸이를 맞춰주는 남자는 밥을 먹을 때나 다 먹고 일어날 때도 대부분 같이 행동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남자의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많은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가 부족한 남자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일 때마다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신다면 노력하고 변하는 남자는 분명 많습니다. 첫 만남이나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만남이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일 때 남자가 여자분을 더 좋아하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자분이 정말 싫은 게 아니고 작은 호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세요. 이건 남녀 구분 없이 필요한 건데요. 특히 여자분은 첫 만남의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하는 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내 속마음을 먼저 들킬까봐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남자분이 어필을 하거나 표현을 많이 하기에 먼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남자도 내심 먼저 표현해주길 바라는 분도 많고요. 표현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용기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티를 냈는데 싫어하면 어떡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첫 만남의 눈치를 보면서 좋아하는 티를 애써 감추려 하면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데 그만큼 길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밀당도 상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어야 밀당이 되는 거죠.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티를 낸다면 남자는 그 여자분이 내 스타일이 아닌 싫은 사람 빼고는 모두 좋아합니다. 이건 장담할게요. 그리고 좋아하는 티를 적극적으로 내는 여자를 두고 남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가 있고요. 그래 좋아할 줄 알았어 라고 의기양양해져서 첫 만남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남자도 있죠. 이렇게 티를 내셔야 돌아오는 게 있고요. 만약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선행되어야 하는 건 누군가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분이 청바지를 입고 가셨는데 청바지가 되게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싫어하는 여자는 거의 없겠죠.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다면 이런 말도 해보시고요. 걸으면서 어깨를 한 번씩 부딪히는 스킨십도 좋습니다. 이렇게 티를 내면 낼수록 남자는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씩 쌓이고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더 빨리 알 수 있고요. 애매한 관계를 더 빠르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티 팍팍 내세요. 서로 호감은 있는데 애매한 사이에서 그냥저냥 좋은 관계만 유지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사이를 연인 사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을 못해서 애매한 사이가 오래 지속되는 거 바로 가겠습니다. 상대와 몇 번 만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가 사귀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서로의 관계를 확실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여기 맛있다, 여기 되게 예쁘다. 이렇게 주제가 상대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가끔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남자분도 여자분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기회지만 너나 좋아해? 나랑 사귀자. 같이 결정을 지을 만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나 쑥스러운 마음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호감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스타일 좋아해? 아 재밌는 남자? 나는 눈 예쁜 사람 좋아하는데 너는 되게 예쁘다.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외롭다. 연애하고 싶다. 그치? 이렇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가볍게 물어보는 거죠. 상대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연애? 나랑 하고 싶다는 건가? 고백이야? 지금 이 분위기 뭐지?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가 호감이 많을수록 자신을 더욱 반영해서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나도 연애하고 싶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혹여나 거절한다고 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사귀자고 한 게 아니라서 큰 부담 없이 대답할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상대가 만약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연애하고 싶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되겠죠. 사실 서로가 호감이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다면 뭘 하던 좋게 이어지겠지만 고백이라는 게 무섭고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애매한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 변할 수도 있고요. 용기 내서 하는 사람도 많지만 혹시 지금의 좋은 관계를 유지만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남자는 연애하면서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보셨죠? 첫 만남에도 알 수 있는 남자의 숨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눠집니다. 조심스러운 연애를 하는 남자와 즉흥적인 연애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연애를 하는 남자가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남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에 조심스럽다는 건 그 여성분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즉흥적인 남자는 여성분을 배려하긴 하지만 사랑이나 연애에 대한 욕심이 더 커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이나 연애에 대한 욕심을 얼만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매너가 좋아도 너무 적극적인 남자는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첫 데이트나 미팅 자리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남자는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정적인 관계도 서로 적절하게 해결하거나 혹여나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즉흥적인 남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극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분의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순간만 어떻게 넘어가기 위한 행동을 주로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한테 왜 계속 그래? 그만하고 좀 풀어. 이와 비슷한 생각을 주로 하고요. 여성분에게 화를 내거나 자극적이고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 설레는 감정으로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서로에게 맞추면서 바뀌는 부분도 조금씩 있긴 하지만 처음 본 남자의 이런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스럽다는 건 나의 연애 생활보다 너에 대한 배려에 가깝고요. 자극적이라는 건 배려보다는 나의 연애 생활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잘생겼다. 쟤 뭐하는 애야? 처음 남자를 보면 첫인상의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잘생긴 남자에게는 우선 호감이 가고요.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면 관심이 덜 가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의 첫인상이 주는 이미지로 여성분은 판단력이 엇갈리게 됩니다. 외모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되면 우선 호감이 커지고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남자의 안 좋은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성분은 스스로 많은 걸 양보하면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적인 문제로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주는 이미지가 뭐야 내 스타일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남자는 긍정보다는 거부감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모습보단 안 좋은 모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자와 평범하게 지내다가 외모를 떠나서 성격이나 다른 쪽으로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연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모적으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성격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잘 맞는 경우라서 오랜 기간 좋은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 중에 왜 저런 애랑 사귀지? 라고 생각되는 케이스가 있죠. 자주 보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외모는 그저 옵션에 지나지 않고요. 성격이나 행동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외모가 잘생겼다고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바로 연애를 시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자신의 나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20대라면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를 하죠. 30대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키우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고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40대라면 이루었던 일들을 유지하고 부를 키워나갑니다. 당연한 일들이지만 바로 내 주변만 돌아봐도 이런 당연한 걸 그냥 배제하고 연애나 유흥거리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실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20대에는 남녀 모두 준비하는 단계라서 열정만 보고 만나게 되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열심히 이뤄낸 자신의 커리어만큼 그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신보다 수준 낮은 사람은 웬만하면 잘 안 보게 되죠. 결국 내 나이에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요.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연애나 사랑까지 챙긴다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죠. 혹여나 연애나 사랑이 마음처럼 안 돼도 지금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늦더라도 나와 비슷한 혹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남자가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도 지켜보시고요. 만약 내가 여유가 있다면 상대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힘이 돼주고 응원하는 것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만나야 되는 남자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를 4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락입니다. 시간마다 하는 집착 같은 연락은 아니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남자는 꼭 만나야 되는 남자입니다. 반대로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는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걱정과 서운함이 더 쌓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누자면 애정 표현과 의사 표현입니다.
애정 표현을 잘하는 남자는 의사 표현도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는 특히 남자보다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애정 표현으로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분에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행동이죠. 조금 다르게 애정 표현은 서툴지만 의사 표현을 잘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좋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상대와 나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남자는 꼭 만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남자의 주변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남자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남자의 지인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 남자도 술자리를 자주 한다거나 여자친구가 너무 많다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남자의 지인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풍기는 사람이 많다면 꼭 만나야 되는 남자입니다.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알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과 평생 같이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연애를 포함해서 어렵고 힘든 날은 분명 있습니다. 밑바닥을 가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책임감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온다고 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결과가 어떻든 꼭 해내겠다는 마음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꼭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진 남자는 정말 꼭 잡으셔야 되는 남자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걸 다 가진 남자는 사실 드물지만 반 이상 해당되면 좋고요. 전부 해당이 안 되는 남자라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곰 같지만 순수한 여자는 남자를 안달나게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친구나 직장 상사에게 늘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대부분 둔하지만 순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을 잘하기보다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케이스죠. 얌체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여잔데요. 순이씨,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시간 되면 이것 좀 작성해 줄래요? 순이야, 이거 내가 먼저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말을 들으면 네, 제가 할게요. 그래, 먼저 해 라면서 거절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는 안타까움에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여자의 특징은 상대를 저울질하지 않고요. 상대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모습의 남자는 매력을 느낍니다. 순이씨, 사람들이 무리한 부탁 많이 해서 힘드시죠? 착해서 그래요. 힘들면 다음에 저한테 부탁하세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라고 사적인 자리에서 남자분이 이야기하면 이런 여자분은 지금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다. 1분씩 되게 멋있어요. 나중에 저녁 살게요.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면 내 체면을 생각해서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이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의 배려를 부담스러워서 온전히 못 받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곰 같으면서 순수한 여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곰같이 둔한 성격에 내 체면은 후순이고요. 상대가 나를 위해주는 모습을 순수한 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모습과 표현에 곰 같지만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여우 같은 모습도 남자는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남자는 분명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더 다가가게 됩니다. 점점 매력에 빠지는 거죠. 그 여자를 지켜주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순수하지만 여우 같은 반전 매력을 나만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남자 앞에서 여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도 매력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순수함이 더 여우 같은 매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과정과 결과의 차이입니다.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 모두 해당되는데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결과와 과정의 차이로 행복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매번 다투는 사이도 바로 가겠습니다. 남자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자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생일날 케이크와 선물은 흔한 일이죠. 이런 흔한 상황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심리는 서로 다릅니다. 여자는 선물이나 케이크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요. 남자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남자는 과정은 관심사가 아니고 얼마나 실용적인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여자분이 과정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여자분처럼 공감을 잘 못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분이 여자분의 운전을 알려주는 경우도 가끔 있죠. 운전 연습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도 다릅니다. 여자분은 애정이 넘치고 든든한 남친을 생각하면서 같이 연습하는 시간 동안 달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친밀해지는 과정을 생각하는데요. 남자는 여친이 장롱 면허면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
될지, 몇 시간 걸릴지를 생각하고요. 어디 장소까지 몇 번 실수하면 내가 운전대를 잡을지,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비싼 차가 없고 가까운 곳은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연애를 하면서 다툼이 생길 때가 있죠. 남자는 여자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는 의미로 이거 선물, 이렇게 여자분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화해나 용서같이 바로 결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평소에 서운한 걸 이야기했지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에 쌓여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더 중요한 건 평소에 늘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지금도 내가 왜 서운한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모습에 더 우라가 치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자분은 감성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남자는 현실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남자가 더 많지만 혹시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는 여자의 손짓과 몸짓에 얼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은근한 손짓 몸짓은 남자의 오감을 폭발시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같이 길을 걸을 때 손끝이 살짝 닿는 경우가 있죠. 과감하게 손을 잡는 것보다 닿을랑말랑하는 순간이 남자에게는 더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살짝 닿는 그 손끝으로 남자의 모든 신경세포가 집중되는데요. 이럴 때는 내 주변도 여자의 말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손이 닿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자가 머리를 넘기는 장면이 슬로우로 자주 나오죠.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히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냥 머리만 넘긴다고 설레는 건 아니고요. 머리를 넘기면서 목선과 어깨 라인이 살짝 보이는 모습은 남자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예전에 들었었는데요. 여자가 머리를 넘길 때 남자는 숨은 곳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남자의 얼굴에 가까워지는 행동은 남자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내 품으로 들어오는 거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보호하고 지키고 싶은 본능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행동의 주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먼저 나오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자분의 얼굴이 남자의 가슴 쪽이나 얼굴같이 몸의 중심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분을 보는 시각, 향수 냄새 같은 후각, 가까이서 들리는 청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행동을 한다면 남자는 시선 처리를 하지 못하고요. 좌불안석이 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의도하지 않은 듯이 한번 시도해보세요. 엄청 설렐 테니까요. 연애를 하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꺼려하는 행동 두 가지를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셜록 홈즈 같은 여자입니다. 탐정 수사 같은 단어가 생각나시죠? 점심 뭐 먹었어? 누구랑? 왜 사진 안 보냈는데? 퇴근할 시간 아니야? 연락이 없네? 왜 카톡 안 봐? 요즘 자기 사진에 좋아요 매번 눌러주는 애 있더라. 이렇게 남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까지 관찰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적당한 표현은 관심과 애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늘 과한 게 문제죠. 처음엔 앙탈 같은 귀여운 감정에서 감시당하는 것 같은 부담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이 시작되고요. 숨막히는 일상 때문에 남자는 지치게 됩니다. 두 번째, 훈장님 같은 여자입니다. 누구나 단점은 가지고 있고 나보다는 제3자가 더 잘 캐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이 반복되면 바꿀 수 있게 지적해주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훈계하는 행동이 과하면 어떨까요? 오빠는 왜 매번 그래?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단점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훈계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부정적인 표현이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진다면 히스테릭한 그 다음 모습도 떠오르면서 남자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남자가 정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셜록 홈즈가 돼야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은밀하게 관찰하시면 좋고요. 일반적인 남자라면 조금은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남자가 단점이 많이 보인다면 선생님처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빠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아침에 보낸 카톡 사실 좀 서운했었어. 말 안 하려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내 감정을 전달해주는 말투라면 남자는 무시당하는 느낌보단 내 여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잘 조율하셔도 사랑받는 연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많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행동에 바로 가겠습니다. 역동적인 여자는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반전 매력이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남자는 스포츠나 게임처럼 땀 흘리고 경쟁하는 것 같이 역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여자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풍경이 예쁜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이런 이유로 남자는 가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씩 이런 역동적인 부분을 채워준다면 여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취감과 동질감을 남자는 느끼게 됩니다. 남자가 스포츠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가끔은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도 남자에겐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요. 장난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가끔은 미친 듯이 달려들고 매달리는 행동도 예상 못한 반전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남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한 번씩 같이 하면서 평소에는 감춰왔던 과격하고 욱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남자에겐 새롭고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취미에만 너무 빠져 사는 남자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과하게 빠져 사는 남자에게는 등짝 스매싱이 필요하지만 적당히 즐기고 나에게도 잘해주는 남자에게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같이 소비해주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남자분이 보고 있다면 눈치채셨겠죠? 분위기 있는 카페에 앉아서 같이 수다도 떨고요. 예쁜 공간에서 사랑하는 여친의 모습도 사진으로 담아주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런 완벽한 분위기에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같은 로맨틱한 모습도 여자에게도 꼭 필요하단 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과 대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외모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들은 일평생 사용하다 보니 습관처럼 몸에 배어 바로 가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두 가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니가입니다. 순희씨 때문에 마감 늦었잖아요. 니가 파스타 먹자고 해서 먹은 건데 먼저 카톡 성의 없게 보낸 게 누군데. 이해하기 쉽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남부터 찾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는 특히 자기애가 강하고 방어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치워, 너 때문에 쏟은 거잖아. 이렇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피해가거나 남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구나 연인 사이에 힘든 문제가 생겨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라는 뉘앙스를 습관적으로 풍기는 사람은 꼭 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래입니다. 순희씨 신입은 원래 30분 일찍 오는 거야. 난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원래 욕 많이 해. 이렇게 원래를 자주 쓰는 남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챙기고 변화에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힘든 문제가 생기면 고지식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사실 남자나 여자, 친구, 연인 사이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정확히 네가 원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런 뉘앙스의 말투나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향에 따라 원하는 성격은 모두 다르죠. 하지만 모든 남자가 꿈꾸는 성격이 있음 바로 가겠습니다.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일이나 취미생활은 다들 아시는 거니까 배제하고요. 여가 시간에 혼자 영화도 보고 지인들이나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하는 생활력 강한 여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늘 남자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나 지인들을 챙기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여자인데요. 주말에 엄마랑 쇼핑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자. 드라마 보는데 너무 재밌어. 이따 전화할게. 자기 친구들 만나니까 연락 안 했지. 재밌게 놀아. 이렇게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는 남자의 개인 생활도 존중해주는데요. 이 남자가 내 삶의 전부라기보다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챙기면서 그 속에 남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남자는 대부분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루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인데요. 꼭 직업이나 하는 일 같은 것 말고도 운동이나 영화, 게임같이 취미생활에도 포함되고요. 연애생활도 포함됩니다.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자신만의 조금은 억지스러운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나 오늘 쉬는 날인데 일찍 끝나면 안 돼? 나 할 거 없는데 뭐가 더 중요해? 심심해. 이렇게 여자분이 늘 남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가끔이라면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늘 이런 모습이라면 부담스럽겠죠. 독립적인 성향의 여자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남자의 부담감을 굉장히 덜어주고요. 자신의 삶도 너무 멋지게 가꾸면서 나까지 챙겨준다는 느낌에 남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요. 오히려 남자가 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남자가 먼저 다가오도록 남자가 나를 더 신경 쓰도록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남자가 좋아하고 관심 가는 여자는 결국 여자에게도 인기 있는 여자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느낌을 주는 여자인데요. 사랑을 받고 자라서 사랑을 주는 법도 아는 거죠. 행복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나 표정 말투를 바라보고 듣고만 있어도 나까지 기분 좋아지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분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순이야 좋은 일 있어? 오늘 뭐해? 점심에 1분 카페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렇게 여자가 봐도 같이 있고 싶은 여자입니다. 좋은 옷이나 비싼 액세서리, 명품 가방 같이 물질적인 걸로 부러운 여자 말고요. 쟤는 웃는 게 진짜 이쁘다. 되게 여유 있어 보이네. 원래 저런 거야? 끼 부리는 거야? 쟤는 놀 때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여자죠. 돈이 많거나 외모만 꾸며서 같이 있고 싶은 여자는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많은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꼭 빠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산책로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말없이 주워서 버리는 모습이나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직접 여러 가지 요리를 척척 만드는 모습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의 있고 조신한데 둘만 있으면 사랑스러운 미소를 나에게 한없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으면 나까지 정화되는 것 같은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리지만 결국 미래의 내 여자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여자를 보면서 남자는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행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는 여자한테도 인정받고 인기까지 있고요. 당연히 남자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분위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표현, 행동, 스타일 등 너무 다양 바로 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대화를 할 때 특히 잘 나타나는데요. 만약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질문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반박자 느리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늦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짧은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은 집중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은 여유롭게 보이거나 오히려 당당하고 대담하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도 조곤조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호에게 투자하신 회장님을 위하여. 그냥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기보다는 진중한 목소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투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순간은 따라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어색하기 마련인데요. 습관처럼 몸에 배이고 자연스러워진다면 상대와 첫 마디를 건넬 때부터 우아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잘생긴 외모나 옷으로 섹시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아니고요. 분위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명확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좋아해서 그림에 대해서 해박하거나 전시회를 자주 가는 사람이 있다면 미술 좋아하는 친구, 뮤지컬이나 오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공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미술이나 공연은 이해하기 쉬워서 말한 건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대중적인 것도 많습니다. 꽃꽂이를 이쁘게 하거나 요리 플레이팅을 잘해서 SNS에 자주 올린다면 누군가는 이 사람을 떠올릴 때 꽃을 좋아하는 여자, 손재주 있는 남자라고 떠오릅니다. 독서를 좋아해서 늘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거나 좋은 책을 추천해준다면 지식 있는 사람 같은 이미지로 떠오르기도 하죠. 정말 분위기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대화를 하면 왠지 모르게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분위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중하고 진심 어린 대화법을 몸에 익힌다면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고 하죠. 정말 단순하게 나쁜 사람에게 끌린다기보다는 흔히 겪지 못했던 자극적인 모습들이나 일반적인 예의나 격식에 갇혀있기보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의 느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떨까요? 결혼이나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면 당연히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을 선택하겠지만 단순히 연애에 있어서는 이 착한 모습이 매력적인 부분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성아, 이거 오늘 괜찮지? 그래, 너 먹고 싶은 건 먹어. 오빠, 나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미안한데 너밖에 없는데 이거 좀 해줄래? 그래,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내 의사보다 상대의 의사를 매번 고려하고 눈치를 보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단지 매번 내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못하고 상대에게만 맞춰주는 행동은 연애에 있어서는 나에게 흥미를 잃어가게 하는 행동일 경우가 많은 거죠. 얼굴이 너무 예쁘거나 잘생겨서 반해버린 사람도 시간이 지나도 늘 착하기만 하다면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 답답하거나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게 있죠. 의사 표현을 명령이든 부탁이든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명령도 부탁도 아니라 아예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나 오늘 닭갈비 먹으려고 했는데 나도 이게 급한 거라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거절하거나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에게 선을 넘는 행동인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쉽게 풀어 말하면 연애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 내 감정을 감추면서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행동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답답하거나 쉬운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가 이런 부탁까지 해도 되는 당연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거절이나 의사 전달이 조금은 어려운 분들도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못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소처럼 지내시다가 그 상황을 또 겪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말해보세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야 상대도 내 존재감을 알 수 있으니까요. 배신이나 바람기와는 거리가 먼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가를 즐기는 남자입니다. 본업은 누구나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남는 시간에 자신이 즐기는 게 있는 남자인데요. 취미생활로 헬스나 자전거, 수영 같이 스포츠를 즐기거나 넷플릭스에서 로맨스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본업이나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를 여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즐기면서 푸는 남자인데요. 대부분 이런 남자에게는 여가 활동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남자들은 3일 정도 휴가가 생겼는데 여친이 그냥 놔둔다면 여가 생활에 푹 빠져서 다른 여자에게는 흥미나 투자할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 과한 건 독이 되겠죠. 본업이 없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데 게임 중독인 사람이나 남는 시간에 술로만 보내
보내는 사람이나 이성 친구들과의 모임을 주로 여가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겠지만,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남자는 조금은 답답하거나 서운할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거나 배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잔소리 많은 남자입니다. 잔소리는 누구나 싫어하죠. 남친, 여친, 부모님 모두 잔소리를 하지만 근본은 관심이나 애정에서 나오는 거죠. 가끔 인격을 심하게 건드리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인성 문제라서 그냥 거르시면 되고요. 너무 파이는 상을 보고 잔소리를 하거나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잔소리를 하는 남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요.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자신도 원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한데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은 꼭 이야기하고 자신이 고쳐주고 싶어 하죠. 이런 남자는 전형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강한 책임의식 때문에 바람을 피거나 배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여자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칠 수 있는 거죠. 여가를 건전하게 즐길 줄 아는 남자와 책임감이 강한 남자인데요. 사실 이건 남자나 여자 모두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나 배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신 다른 쪽으로 신경이 쓰이시겠죠. 너무 과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라면 믿어도 되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터프한 모습으로 남성미를 풍기는 것처럼 여자도 발랄한 애교로 사랑스러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애교도 눈살 찌푸리는 애교와 사랑스러운 애교가 바로 가겠습니다.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애교는 남자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비춰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송이 배고파요. 그런 거 싫어요. 이런 과한 애교는 여자에게도 굉장히 부담감이 들지만 남자 역시도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 사랑스러운 애교는 어떤 걸까요? 내 감정을 너무 감추지도 과장되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에서 사랑스러운 애교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거 언제 준비했어? 너무 이쁘다. 다른 거 보면 안 돼? 나 무섭단 말이야. 오늘 좀 귀엽다. 이렇게 행복하면 행복한 느낌을, 무서우면 무서운 느낌을, 귀엽다면 귀여운 느낌을 감추거나 과장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남자는 그런 모습에 사랑스러운 애교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인위적인 애교를 부리면 역효과가 나죠. 여자끼리는 특히 거부감이 심한데요. 그래서 나는 애교 같은 거 안 부려? 라고 못을 박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여자가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남자는 애교처럼 느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애교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모습이 애교처럼 보일 때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은 너무 행복하면 그만큼 표현하고 조금 서운하면 살짝 토라지는 것 같이 감추거나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모습에서 애교 같은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연극 같은 애교는 줄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내 표현까지 줄이지는 마시고요. 원래 표현이 서툰 여자도 조금만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그 작은 변화도 남자는 사랑스러운 애교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성과 대화를 할 때 직업이나 취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왠지 상대를 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생기는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남자가 특히 좋아하는 여자의 취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동적인 취미입니다. 헬스나 필라테스, 수영, 자전거 같은 취미는 건강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감성적인 부분보다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몸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운동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독창적인 취미입니다. 캘리그라피나 그림, 피아노 연주 같이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렵지만 같은 거래도 사람마다 색깔이 다른 취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미는 할 때마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남기거나 따로 간직하고 있다면 남자는 의외의 모습에서 많은 호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게임입니다. 가끔 남자친구와 격식 같은 건 없이 승부사 기질로 같이 게임을 해주면 너무 좋아한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 말했었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는 한심해 보일 때도 있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는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뭔가 알려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고 마치 공대 아르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취미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고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아주 중요한데요. 독서, 영화 감상이나 음악 듣기 같은 취미도 좋지만 한 가지 정도는 역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진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취미가 정말 능숙한 상태가 아니라 관심만 조금 있는 정도라도 이야기만 해준다면 남자는 이미 몇 걸음 앞서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할지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어장 관리하는 남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바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건 제외하고요. 시간이 없으니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먼저 바로 가겠습니다. 평등한 호감을 표현한다면 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나 SNS에서 누구에게나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남자인데요. 냄새 너무 좋다. 되게 달콤한 것 같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지. 청바지 잘 어울리네. 일반적으로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도 설레고 쑥스러운 마음에 10번이면 10번 모두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는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모든 여자들에게 버릇같이 늘 호의적인 말을 건넨다면 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통화나 만났을 때처럼 둘만의 시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다가옵니다. 미성아, 너한테서 되게 달콤한 냄새 난다. 나도 미성이 보고 싶었지. 미성아, 넌 다리가 예뻐서 청바지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둘만의 시간이 생기면 상대를 꼭 집어 지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호의적인 표현을 평등하게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호의적인 표현에 특정 상대를 지목하는 표현을 더하는데요. 어장적인 남자에게는 지목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는 거죠. 사실 어장이라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서 누구나 먼저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자는 나눠지는데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고 지켜보는 남자와 이런 상황을 그저 즐기고 싶어서 어장치는 남자가 있죠.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해하지만 늘 어장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조치가 필요한데요. 뭐가 좋고 나쁘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만 관심을 줄 수 있는 좋은 남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연락도 만남도 어느 정도 했는데 위와 같이 애매한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런 남자에게는 표현을 잠시 멈추시고요.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2, 3일 안에 뭐해? 왜 연락이 없어? 안 보고 싶어? 같은 연락이 온다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애랑도 잘 노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마시고요. 조금 바빠서 할 게 너무 많네. 같이 조금 차갑게 한두 번 정도는 끊어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있다면 먼저 안 달라고 나에게 더 집중할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 지금까지 생각했던 연애관이 조금씩 바뀌는 시기인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여자입니다.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니까 제외하고요. 사랑만으로 결혼을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면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지켜주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를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여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일이 너무 바쁜 남자 때문에 서운하고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조금은 참고 이해하는 여자인데요. 반대로 사랑만 꿈꾸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금전적으로는 늘 부족하다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늘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여자입니다. 다른 말로 지혜로운 여자이기도 한데요. 본인 일도 지혜롭게 풀어가지만 남자의 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자전거 라이딩을 너무 좋아해서 200~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다면 지금 것도 괜찮은데 꼭 필요해? 그만한 가치가 있어? 지금 말고 나중에 사는 건 어때? 이렇게 절제해주는 여자나 일 때문에 고생하고 스트레스 풀 때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면 조금 비싸긴 한데 운동하고 건강 챙긴다고 생각할 테니까 대신 다치지 말고 동갑할 때까지 잘 타야 돼. 이렇게 돈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게 내 사람의 심정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대처하는 여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남자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에게 정말 필요한 남자도 현실적이고 현명한 남자이고요. 거기에 능력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죠. 둘만의 행복한 신혼도 있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 1분이 아빠는 뭐예요? 수영 한 달에 30만 원인데 1분이 엄마 같이 해요. 이번에 신축으로 이사했어. 애들이 커서 큰 차로 바꿨어요. 이렇게 20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 결혼에 가까워지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하나둘씩 들리게 됩니다. 너무 멀리 왔죠. 당장은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겠지만 나이가 들고 결혼에 가까워지면서 특히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현실적이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남자도 여자도 결국 원하는 사람이고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도 정말 중요한.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의심이나 질투보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부족한 건 채우고요. 좋은 건 배우는 자세에서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상대에게서 더 많은 걸 이끌어내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걸 흡수하는데요.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발전하는 모습이 새롭고 그중 상대가 알려준 부분이 있다면 상대는 뿌듯함까지 느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신과 품격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다양한 부분을 채운 사람은 그중 가장 현명한 부분을 다듬어 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나만의 강점을 만들어내고 내적으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나 산만한 행동이 사라지는데요. 강단은 있지만 동시에 격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상대에게 여유로움과 은은한 아우라를 풍기는데요.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롤모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김혜수나 김희애 같은 이미지죠. 세 번째, 외적으로 깔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결하면서 작은 변화로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현명하게 좋은 부분을 배우고 나만의 강점을 알고 있어서 거추장스럽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다 빼고요. 자신의 강점을 잘 관리하는데요. 그중 외모도 늘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는 옷을 알고 있어서 간결하지만 그 속에서 다양함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한 날 신경 써서 과하게 준비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늘 꾸준히 관리하는 이미지로 비춰져서 상대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의상 스타일
스타일에 대한 다양함은 조금 더 쉽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색깔로 예를 든다면 편하고 무난한 옷을 좋아해서 늘 검은색, 그레이색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거죠. 외모만 잘생기고 이쁘면 돼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외모가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죠. 외모만 보고 만났다면 처음 봤을 때 예뻤었지 라고 끝나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은 처음 볼 때는 예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정말 예뻤어 라고 이어집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너무나 비슷한 공통점이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금수저나 원래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제외하고요. 부자들은 가난했었거나 부족한 시기에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예전에 부족한 시기에 일과 자기 관리를 하면서 매력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거죠. 반대로 가난하고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형편이 안 되는데 비싼 외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연애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게 창피해서 난 혼자가 편해 라는 것처럼 오히려 없을 때 더 있는 척하면서 과시를 합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행동을 합니다. 부자들은 계산적이라고 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뭔지를 잘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위한 투자를 합니다. 나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상대에게 투자해서 나에게 오는 득을 잘 판단합니다. 득이라고 해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돈뿐만 아니라 명성이나 상대가 더 큰 힘이 되도록 지원하는 멘토 같은 모습이죠. 연애를 잘하고 인기 많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단점은 숨기기보다 보완하려고 하고 좋은 건 공유합니다. 특히 사랑이든 물질적으로든 받은 만큼 나눠줘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기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감정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선물을 준 사람의 위상도 올라가면서 서로가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주죠. 이런 모습에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인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죠. 같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면 내 옆에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긴 하겠지만 그 관심은 똑같은 시기 질투인 경우가 많고요.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건 부자나 인기 있는 사람이나 혼자서는 성공 전이든 성공하고 나서든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나 이기적인 사람은 과감히 거르시고요. 좋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반딧불이 하나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큰 빛을 내기 힘들지만 수많은 반딧불이가 모이면 눈을 뗄 수 없이 화려하고요.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남자는 여자의 흔하지 않은 터프함에 100% 설레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하나라면 남자는 여자를 더 가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챙겨주고 배려하는 마음과 여자는 보호받고 아껴주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더 붙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모든 남자의 심장은 요동을 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설레는 순간이 있는데요. 긴 머리가 거슬려서 머리끈을 찾고 있는데 없다면 여자의 불편한 모습에 남자는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괜찮아 이거면 돼 라면서 막대나 볼펜 같은 걸로 머리를 휙휙 정리하는 모습도 남자들에겐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 같은 거라 그 순간 동안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 상황인데요. 이건 정말 남자의 설렘을 폭발시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공감할 텐데요. 남자는 늘 스킨십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지금 손 잡아도 될까? 라고 생각할 때 아무 말 없이 덥석 잡는다거나 몇 번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때 손 흔들면서 인사할까? 포옹해도 되나? 라고 헷갈려 하는데요. 이럴 때 하루가 너무 빨라서 아쉽네 라면서 먼저 직진하는 여자의 모습에 심쿵하는 마음에 더해서 굉장한 여운을 남깁니다. 털털한 여자분들도 있지만 남자가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자가 먼저 털털함과 터프함으로 직진하는 모습은 남자에겐 그만큼 신선하고 바로 체감되는 설렘은 없습니다. 간혹 쉽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자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터프함이라서 오히려 더 멋지고 대단해 보이지 절대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녀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는 호기심입니다. 상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관심으로 변하고 그 모습들이 나에게 긍정적이면 사랑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친구 사이는 나의 거리낌 없는 모습과 습관, 취향 등을 오랜 시간 몸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궁금증이나 기대감이 필요하지 않죠. 변한 모습에 안정감을 주지만 호기심처럼 설렘을 주진 않는 거죠. 그럼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상황입니다. 장소나 이미지, 친구들 모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에서 빠져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밥을 먹고 카페에 가는 거에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번지점프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같이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편한 스타일을 자주 보여줬다면 여자분은 과감한 메이크업에 섹슈얼한 스타일, 남자분은 깔끔한 셔츠나 향수 같이 평소에 잘 보여주지 않던 꾸며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 친구들의 새로운
나온 상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순이 제 1분이 만날 때 꾸미는 것 같지 않아?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합니다. 내가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이런 티를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만 비춰줘도 친한 친구 사이라면 좋아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넘어서 나와 상대가 잘 이어지도록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본인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연인의 분위기를 조성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속마음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우리 저번에 자전거 탈 때 네가 자전거 들어줬잖아. 나 그때 좀 설렜다? 남자로 보이더라. 웃기지? 이렇게 내 속마음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넌 어땠어? 사실 나 너 좋아했었어. 이렇게 지금 답을 바라거나 갑작스런 고백은 아니고요. 가벼운 듯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몇 번 정도 속마음을 넘긴다면 누구나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요. 남사친, 여사친 모두 이런 모습들에서 친구라는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호기심과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데요. 상대도 조금씩 감정이 생긴다면 분명 달라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하는 진국 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복 없는 남자입니다. 감정 기복이 적은 남자가 요지는 아니고요. 여자분의 감정 기복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맞장구 쳐주거나 다독여주거나 큰 관심 없이 대충 넘어가는 남자가 있죠. 중요한 건 남자의 대응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여자분의 이런 기복에 안정감을 찾아주는 남자입니다. 예를 들면 말투나 제스처가 있을 텐데요. 여자분의 하소연을 풀어주겠다고 오히려 더 난리치는 남자는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가끔 의도와는 다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화가 누그러들면서 안정감을 생기게 하는 남자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두 번째, 독서를 하는 남자입니다. 인터넷보다 책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이 많죠. 살면서 스치기도 힘든 대단한 사람들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독서를 많이 하는 남자는 그만큼 여러 부분에서 해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연애가 아니라 투자나 경제적인 부분 같이 살면서 꼭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서도 진지하게 상의를 하거나 조언을 받을 수 있죠. 여자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거기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다니는 게 어때? 그래, 힘들면 그냥 옮겨. 이렇게 여자분이 원하는 대답보다 여자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려주고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불편함을 표현하는 남자입니다. 이건 다툼에 관한 건데요. 남자는 화를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안 난다기보다는 다툼이나 불편함을 묵히고 참는 거죠. 개인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남자는 거의 다 자기 기준치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나? 미안해. 알았어, 고칠게. 이렇게 말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으면서 넘어가다가 자신의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화를 내면서 급발진을 하는 남자가 있죠.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말 안 하고 참다가 기준치가 넘어가면 지금까지 참았던 걸 이야기하면서 욕하고 화내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는 안 만나는 게 좋고요. 서로가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적절한 대화로 표현하는 남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평생 잡아야 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재주가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 말고도 섬세함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더 고급스럽게 플레이팅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과하지 않지만 특정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서 자신을 더 부각시키거나 인테리어를 해도 더 실용적이면서 화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는 대부분 섬세하면서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이것저것 스스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런 여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자도 부각시켜주면서 남자가 가지는 여러 부담감을 정말 많이 해소시켜줍니다. 두 번째, 사소함에 고마워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이 배려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직은 남자가 먼저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식당에서 수저를 놓아준다거나 늘 일찍 와서 기다려주는 모습을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으로는 고마워하는 여자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엔 당연한 건 없죠. 좋아하는 마음에 호감을 표현하는데 사소한 부분까지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더 위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남들에게도 늘 칭찬받는 여자입니다. 이건 남자에게도 해당되는데요. 고마워할 줄 아는 남자나 여자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세 번째, 독서를 하는 여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독서하는 남자와 비슷한데요. 독서를 많이 하는 여자는 여러 부분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남자는 장비 욕심 같이 충동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조율해주게 됩니다. 특히 상대와 공감하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조언을 얻게 되는데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혜롭고 해박한 여자는 부모님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같이 대화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수를 얻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는 여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외모가 예쁘다면 끌리게 되죠. 이건 남녀 모두 본능적인 건데요.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왜 쳐다보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능적인 거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제외하고요. 내가 평범하거나 개성 있는 타입인데 남자가 계속 쳐다본다면 그 남자가 왜 쳐다보는지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대부분의 남자가 어떤 심리로 쳐다보는지에 대해 바로 가겠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은 힐끔힐끔 쳐다보는 남자와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자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힐끔힐끔 남자입니다. 우선 호감이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인데요.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너무 못 쳐다보는 남자와 눈이 마주칠 때만 피하는 남자가 있죠. 남자 성향에 따라 모두 다른데요. 중요한 건 두 가지 모두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호기심이 시작되는 시기보다 여자분에게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더 커지는 시기에 이런 남자는 특히 더 힐끔힐끔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뚫어져라 남자입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자극적인 모습에 쉽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건 극과 극인데요. 내 눈엔 너무 예뻐 보이고 마치 연예인이나 우상처럼 비춰지는 모습에 존경심 같은 마음으로 쳐다볼 때가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호기심이 들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인하거나 비이상하는 장면을 여자분들은 피하게 되죠. 하지만 남자들은 자극적이면서 다음 상황에 대한 궁금증으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남자가 쳐다볼 때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특히 호감 쪽이 더 강하다면 힐끔힐끔 보는 게 보편적이고요. 여자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호감이든 부정적이든 남자에게 더 자극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한다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힐끔 보는 남자는 대체로 그 호감도가 오래 유지되지만 여자분에게 먼저 다가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밥은 먹었는지 오늘 어땠는지 이런 간단한 대화를 건네면서 호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뚫어져라 남자는 대체로 그 호감도가 급하게 타올랐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에게 호감이 있다면 눈이 마주칠 때 한 번씩 예의적인 미소를 지어주세요. 남자분도 호감이 있다면 먼저 다가올 거고요. 부정적인 관심이었다면 금방 무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의외로 설레는 순간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외모, 몸매 좋은 사람은 당연한 거니까 제외하고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입니다. S자 몸매나 콜라병 같은 라인은 의외보단 당연한 거죠. 이것 말고도 남자가 의외로 설레는 모습은 쇄골, 손목, 발목 같은 라인입니다. 날씬한 사람이 좋다거나 통통한 사람이 좋다는 남자도 있죠. 이상형이 아닌 체형의 여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선명한 쇄골이나 얇고 날렵한 손목, 발목에 섹시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 셀럽이나 모델같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여자는 높은 힐이나 쇄골을 더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남자를 설레게 하는 외적인 모습이고요. 라인이 드러나는 의상이나 힐, 여러 액세서리들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격대로 하는 여자입니다. 이해심이나 배려 같은 부분은 누구나 원하죠. 성격도 남자마다 끌리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자기 성격, 자기 색깔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남자는 의외로 굉장히 끌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난리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도 평상시에는 늘 배려심 많은 여자라면 남자는 싫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감내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여자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조금 과장해서 예를 들었지만 핵심은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내 성격을 감추고 맞춰주려고 하면 오히려 질려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남자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모습에 설레고 매력을 느끼는 남자도 많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히 성격대로 하면서 가끔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자는 자신감과 인간미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효리나 김연경 같이 할 말은 하지만 다정함이 깔려있는 이미지죠. 정리하자면 모두가 생각하는 설레는 모습 외에도 외적인 라인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도 남자는 설레고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은 정말 단순하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몸 되게 좋다, 스타일 좋네, 운전 잘한다, 목소리 너무 좋다, 이런 말은 모든 남자가 좋아하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물음표만 살짝 넣어서 말해주면 기분 좋은 거 이상으로 설레고 착각까지 할 때가 있는데요. 활동 뭐야? 요즘 운동해? 만져봐도 돼?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죠. 운동 안 하는 남자들도 며칠 뒤에 보면 팔다리의 알배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뭐야? 오늘 되게 분위기 있게 입었네? 1분이 운전 잘하잖아. 나 1분이 옆에 탈래. 자기 전에 너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고요. 여러 착각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잘생겼다라고 칭찬을 해도 본인이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좋은 말이라도 예의상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잘생겨졌네? 좋은 거 먹냐? 난 몰랐는데. 이런 거 언제 배웠어? 이렇게 물음표만 살짝 넣어줘도 좋아하다가도 설레기도 하고요. 연인이 아니라면 이미 사귀는 상상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 남자가 나에게 진심인지 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다는 생각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시기는 똑같을 순 없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나 한 달, 두 달 이렇게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강렬했던 설렘들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시기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언젠가부터 나를 편하게 대하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남자의 진심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휴대폰을 새로 사면 한동안 보물단지처럼 모시죠. 연애 초반도 마찬가지로 내 옆에서 같이 걷고만 있어도 심장이 막 떨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매너와 다정함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러다 점점
점점 새로운 기능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지만 내 생활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고 없으면 안 될 부분으로 자리 잡죠. 남자의 마음도 이런 시기에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렘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찾아오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해하진 마시고요. 액정에 금이 간 순간부터 이 휴대폰은 팔거나 바꾸려고 마음먹고 케이스도 제거하고 낡은 느낌으로 쓰는 사람이 있죠. 남자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부분도 비슷한데요. 처음에 손 한번 잡아보려고 떨리는 모습으로 손 크기를 재보는 귀여운 모습은 없어졌어도 여전히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느끼신다면 처음에 알콩달콩했던 설렘이 아쉬운 것뿐이지 그 남자의 마음에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설레이는 마음이 줄었다고 나를 지겨워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익숙해지면 설레임이 줄고 안정감을 찾죠. 반대로 질려하거나 지금 내 모습에서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하고 무관심해진 남자가 있다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알았어 라고 쉽게 대답하면서 내가 없어도 큰 문제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처음에는 다 잘해주니까 그 모습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안정감이 찾아오는 시기에 유심히 지켜본다면 그 남자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연락은 정말 단순한데요. 연락은 관심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없을 때 남자에게 물어보면 바빠서나 이런저런 변명은 정말 셀 수 없이 많겠지만 핵심은 관심만큼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누가 봐도 너무 바쁜 일이라 정말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간이 없어서 연락 빈도가 적을 뿐이지 자기 전이나 시간이 날 때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성향 차이로 원래 연락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극적이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얼마나 하는 빈도의 차이지 관심이 있다면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이 없다는 건 그만큼 나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거죠. 간혹 일이 너무 바쁜 남친인데 만나면 또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내가 먼저 연락하지만 정말 가끔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는 케이스는 그나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요. 연락 빈도가 적어도 이 사람이 너무 좋다면 내가 참고 그대로 지내시면 되지만 다 좋은데 연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런 경우는 연락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주세요. 난 연락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네가 먼저 연락해주면 더 행복하더라. 이렇게 연락에 대한 중요도를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서운함을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만 하면 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남자라면 그냥 넘어갈 남자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뀌지 않거나 나 원래 연락 잘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남자는 이건 그냥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연락이 조금 불편하지 다른 부분이 너무 좋다면 내가 평생 참고 지내거나 아니면 고칠 때까지 평생 잔소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연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 연락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나빠질 수 있고요. 연락이 없는 동안 다른 좋은 남자를 찾아보는 것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여자의 속마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남자에게 안달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말 그대로 남자들이 안달나는 여자가 있죠. 만약 나를 돌아봤는데 전자의 모습이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순간은 안달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치고 나와 맞지도 않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결국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원하는 그림은 후자 같은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주도권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에게 마음이 있으면 뭘 해주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을 나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나보다는 상대가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날이 더워서 그냥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왔을 뿐인데 그거에 아이 마냥 행복해하는 감정을 표현하면 딱 거기서 끊는 남자는 거의 없죠. 더 챙겨주고 싶고 뭘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피곤할 때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라고 괜찮다는 느낌보다 가끔은 힘들고 가련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면 상대는 뭐라도 해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되게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의 호의가 너무 좋지만 좋은 티를 내는 게 어색해서 더 감추거나 힘들어도 괜찮은 척 쿨한 척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이 상대에게 감정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내가 더 안달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만남이나 연애 초반에 아닌 척 괜찮은 척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내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상대가 내 감정이 어떤지 신경 쓰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뭘 해도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지치지 마시고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하고 안달나게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애 기술이나 화법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가겠습니다. 간단한 스킨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 가기로 했다면 도착하기 전에 팔을 잡고 살짝 뛰어보세요. 남자는 여자의 스킨십에 쾌락, 즐거움, 행복 같은 도파민이 생기는데요. 이건 본능적인 거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죠. 나에게 호감이 있다면 같이 뛰어줄 거고요. 상대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도파민이 과하게 생성되면 같이 뛰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별 관심 없거나 지금 상황이 행복하지 않다면 절대 같이 뛰지 않고요. 혹여나 같이
뛴다고 해도 몇 걸음 안 가서 멈출 테고, 이럴 땐 여자분 대부분은 관심 없다는 걸 이미 느끼실 거예요.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대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파민이 생긴 남자는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고 한동안 유지되는데요. 팔을 잡고 뛰고 한 행동들이 좋았다면 한동안 즐겁게 웃고 있을 거고요. 별로였다면 귀찮은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종국 씨가 있죠. 내색 표현하는 거에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지만 송지호 씨랑 있을 때 위의 행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지호 씨가 밀고 당기고 쳐다봐도 같이 움직여주고 늘 웃고 있죠. 속마음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확실한 건 방송 외에도 상대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나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간단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상대가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애정을 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애정의 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자기 일은 제쳐두고 애정을 쏟는 남자가 있고요. 할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에 애정을 쏟는 남자가 있습니다. 우선 할 일은 제쳐두고 애정을 쏟는 남자는 운이 좋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남자인 제가 봐도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난 너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했어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할 일을 적절히 하면서 애정을 쏟는 남자 중에서 그 애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일이 바쁘거나 한가한 건 나중 문제고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애정의 강도가 약한 사람은 남이 수백 번 이야기해줘도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 생활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기거나 애정이 부족했구나라고 스스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거의 바뀌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전에 만났던 이성들에게 애정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면서 본인 스스로 인지했거나 늘 바쁘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가족이랑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도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애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도 잘 생각해보면 남자가 잘했다기보다 오히려 여자분의 성향이 큰 몫을 하는데요. 여자분도 비슷하게 바쁜 일상을 보내거나 상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면서 만나는 경우죠. 이때 상대가 인지를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타입은 함께 있는 시간에 애정의 강도가 높은 남자입니다. 평소에는 조금 아쉬워도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애정 가득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남자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일이 더 바빠지는 시기가 생기면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보다 못해줘서 미안함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애정을 돈이나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늘 바빠서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매번 선물 같은 걸로 만회하려는 남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평생 같이 해도 행복할 수 있는 남자인지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나에 대한 애정의 강도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좋으면 만나는 것처럼 감정이 시키는 대로 연애를 하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집니다. 보편적인 30대와 20대 초반을 예를 들면 결혼까지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많은 시련을 몸으로 부딪히고 상대를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30대가 20대를 좋아한다면 고백하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 물어봐야겠죠. 서로의 대화, 나의 주변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주변 환경에 나를 내려놓고 대할 수 있는지, 20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지, 상대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등 많죠. 사실 이런 고민에 30대는 20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상대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는 게 현명한 거죠. 이런 걱정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런 책임감 없이 마냥 감정으로만 이끌려서 연애를 하는 30대라면 그 감정은 나이만큼 단단하지 않을 거고요. 쉽고 가볍게 연애를 하고 싶어하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대가 30대를 좋아한다면 역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책임감을 어떻게 덜어줄지, 또래 친구들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주변 소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30대라면 분명 나를 밀쳐낼 테지만 그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잡을 수 있는지 등 많죠. 혹여나 이런 걱정 하나 없이 순탄하게 연애를 시작했다면 금전적인 여유나 나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반하거나 20대의 열정적인 감정 표현에 빠져서 만나는 경우가 많죠. 이후에 많은 대화로 풀면 좋겠지만 걱정이나 문제거리를 누구 하나라도 차후로 미루기 시작한다면 그 끝은 길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와 시련을 부딪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여기엔 상대의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불안함을 서로 잡아줄 수 있는 모습, 남들보다 더 단단한 감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면 시작부터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그 끝이 좋을지 나쁠지를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외모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늘 져주는 마음입니다. 말도 쉽고 하기도 정말 쉽죠. 근데 왜 보기가 힘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딱 사랑하는 만큼만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남들이 무서워하는
사랑하는 남자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이런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인데요. 아니요, 겉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마음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사랑의 농도의 차이죠. 예를 들면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고집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대부분 져주는 사람은 서로 다투는 분위기 자체를 불편해하고 의견을 내더라도 이내 상대를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져주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이겨먹으려는 남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늘 이해해주고 져주는 남자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셔도 되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 미안한 마음에 나도 양보하고 져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어느 정도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서로 믿고 아껴주는 마음을 누가 더 표현하냐는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 씨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부는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야.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 이만큼 해줘서 저울질하는 게 아니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져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네가 와이프가 미안해서 아내가 잘 움직여준다니까. 그걸 이겨먹으려고. 늘 이겨먹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연애가 힘들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력 어필에 대해서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행동들이 상대에게 자극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처음엔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자극에 익숙해지면 단점이 되기도 하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자극보다는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상대가 요즘 운동을 한다면 보충제나 보호대 같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찾아서 추천해주거나 사줘도 좋고요. 볼 때마다 예뻐지네, 머리 봐도 잘 어울린다, 너랑 있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튀거나 자극적이진 않지만 자주 꾸준히 칭찬해주면서 내 진심을 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안정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3, 4, 5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외향적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겠지만 반대로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더 여유롭죠. 여유있게 미소 지으면서 모두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상대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답을 주기보다는 상대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면서 편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을 어필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반전 매력입니다. 옷 스타일에 변화를 줘도 좋고요. 저녁에 시간 있어? 술 한잔 할래? 나 너랑 영화 보고 싶어. 이렇게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을 가끔 보여준다면 그 느낌은 상대에게 배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성적인 사람이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잘 맞지 않는 외향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은은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진득한 매력을 보여준다면 나에게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도 나에게서 쉽게 떠나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랑받고 애정을 원하는 남자, 되게 자유분방하고 애교스러운 남자가 많죠. 그리고 연상의 여자가 가진 매력을 느끼는 남자, 되게 연상녀를 선망의 대상처럼 존경하듯이 보는 남자입니다. 전자 같은 남자는 사실 연상녀에게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다정하고 포근한 여자면 연상이든 연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가 정말 연상녀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가장 큰 핵심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연상녀를 챙겨주고 리드하는 거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나중 문제라서 후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상인 여자분은 어떻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남 전이거나 연애 초반이라면 지적인 부분이나 당당함을 보여주는 게 가장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나 소설책을 읽으면서 지적인 부분을 보이거나 앉아있어도 서있어도 늘 고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거나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후원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많죠. 간혹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하남이라서 왠지 그 나이에 맞춰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어려 보이는 화장이나 스타일을 하고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대화나 행동들도 하는 거죠. 확실히 말씀드리면 연하남은 자신에게 맞춰주는 연상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아우라, 그 삶을 함께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에 매력을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초반에는 챙겨주고 잘 보이는 것보다 도도하고 조금은 차가운 모습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호감을 얻고 연애를 시작했다면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당기 있는 모습이나 상대에게 어깨를 빌리면서 의지하기도 하고요.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면서 나의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챙겨줄 수도 있고 가끔은 리드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연상녀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제 지인은 9살 연상녀와 2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1년 차는 교수님, 2년 차는 친구, 결혼 후에는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나이에
대한 건 연애에서 큰 의미는 없고요. 연하가 연상을 좋아한다면 나이에 대해선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경우가 많고요. 그 모습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이로 인한 열등감보다 지금 내 모습을 더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심장이 쿵 하면서 이성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라면 대부분 느낄 텐데요. 이런 감정이 순간적이었다가 끝나는지 오래 유지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죠. 긴가민가한 감정이 생기는 순간은 다 제외하고요. 여사친이 이성으로 강렬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스킨십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먼지가 묻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정리를 해주는데 얼굴에 뭐 묻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하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같이 과제나 일을 하다가 쉴 때 상대의 어깨에 턱 하고 기대면서 피곤하다 나 좀 쉴게 나도 좀 기대서 쉬어 라고 나지막히 이야기하는 상황들처럼 평소에 유지되던 거리보다 상대의 숨결이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스러운 말이나 행동은 이성의 감정을 강하게 피어나게 합니다. 여기까진 내가 다가가는 모습들이었다면 조금 다른 상황들도 있는데요. 묘한 감정에 적응하기 전에 더 강렬한 설렘을 받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다가 결혼식이나 모임에 가는 것처럼 한껏 예쁘게 꾸민 모습도 새롭게 느껴지지만 이거 어때? 괜찮아 보여? 사진 찍어놔야겠다. 야 허리 가늘게 나오게 여기 좀 잡아줘봐 라면서 상대에게 온 매무새를 잡아달라는 상황들도 있겠죠. 평소와 다른 낯선 모습에 익숙해지기 전에 다가가야 하는 상황들은 묘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죠. 친한 사이일수록 외모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 오히려 더 여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잘 챙겨줄 때나 고민을 들어주는 모습들도 이성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은은하게 쌓이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조금씩 쌓아가다가 가끔은 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진다면 정말 강한 설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사친을 이성으로 느낀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색해서 티를 안 내거나 반대로 행동하는 것뿐이지 여사친을 이성으로 느끼는 순간은 분명 많습니다.